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위상 한일이입니다. 감동적인 한국 이야기와 핫한 이슈를 누구보다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됩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밀러라고 하며 32년을 플로리다에서 산 토박이 그 자체인데요. 오늘은 한국인 여러분들께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먹어본 것 중에 실로 기가 막힌 한국인 음식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저는 원래 빵과 샐러드, 햄버거만 줄줄이 먹어올 정도로 미국식 식단에만 맞춰서 먹었는데 이런 저에게 있어 쌀로 지은 밥이라는 건 아주 가끔 한국인 친구랑 코리안 식당에 갈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1년에 한두 번 먹을까 말까한 음식에 불과했습니다. 솔직히 한국인 친구랑 만나서 코리안 식당에 가서 먹어봤었는데 크게 인상 깊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나 우연히 어떤 계기로 한국식 즉석밥을 맛보게 된 후에 제 식생활은 그 이후로 송두리째 바뀌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연히 즉석밥을 알게 된 그날에도 저는 평소처럼 회사 사무실에서 밀린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일을 정신없이 하다 보니 점심시간인 줄도 모르고 지나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점심시간이 끝나고 그제서야 시간을 보며 크게 아쉬워하였는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퇴근하고 식사를 따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쌓인 업무를 다 해치우고 퇴근을 하여 집으로 돌아와 막상 저녁을 먹으려고 했으나 냉장고에는 딱히 먹을 만한 음식이 하나도 없었더라고요. 하지만 점심부터 굶주린 배는 계속 고파오고 저는 급한 대로 뭐라도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뭘 먹을지 계속 고민하던 찰나에 옆집에 사는 제이든네 가족들이 마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제이슨의 가족들은 컵라면 같은 무언가를 꺼내더니 뚜껑 비닐을 벗기고 있었는데 비닐을 뜯으니 모락모락 김이 나 저도 모르게 거기에 정신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때 마침 제이슨네 가족도 제가 빤히 쳐다보는 것을 느꼈는지 저를 보더니 인사를 하고 같이 저녁을 먹자며 초대도 하였는데요. 초대받은 저는 왠지 무례하게 쳐다본 것 같아 괜히 미안해 간식을 따로 챙기고 제이슨네로 바로 갔습니다. 요, 제이슨, 잘 지내? 마침 배가 출출했었는데 초대해줘서 고마워. 그냥 빈손으로 오기 뭐해서 애들 줄 간식도 같이 챙겨왔어. 형수님도 별일 없으시죠? 네.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밀러 씨가 아까부터 빤히 쳐다보시는 게 같이 먹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남편 보고 초대하라고 했어요. 아, 그게 쳐다보려고 쳐다본 게 아니라 지금 드시고 있는 게 신기하게 생겨서 저도 모르게 보게 된 거예요. 실례가 안 된다면 그게 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러자 제이슨이 제 시선을 사로잡은 정체불명의 음식을 들더니 제게 소개해 주었는데요. 아, 이게 한국에서 만든 건데 즉석밥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미리 밥이 만들어져 있는 건데 크게 복잡할 것 없이 전자레인지에 돌리기만 하면 방금 지은 밥처럼 나와. 제이슨은 전자레인지에서 이제 막 나와 따뜻하게 데워진 즉석밥을 보여주며 저한테 먹어보라고 권했습니다. 기왕이면 끓여놓은 라면, 국물에 같이 먹어보는 것을 추천하기도 하였는데요. 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즉석밥을 태어나 처음으로 라면, 국물에 적셔 먹어보았는데 진짜 엄청난 맛이었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그런 맛은 평생 잊지 못할 정도로 정말 최고였는데요. 제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제이슨네 아이들도 같이 먹고 싶었는지 바로 즉석밥을 뜯어서 라면, 국물에 말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즉석밥을 입에 넣어 먹어보았는데 제가 당초 예상했던 맛과 달리 식감도 질척하지 않고 딱 적당한 찰기를 가졌습니다. 진짜 제이슨이 말했듯이 마치가 지은 밥처럼 부드러우면서도 고슬고슬한 식감이 완전 제 마음에 쏙 들었는데요. 이야, 이거 내가 코리안 식당에서 먹어본 밥보다 더 맛있는데? 저는 처음 경험하는 즉석밥에 깜짝 놀라 제이슨을 보면서 감탄하였는데 제이슨은 그런 저의 모습에 웃겼는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말대로 맛있지? 나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한국 즉석밥 기술이 알고 보니 꽤 수준이 높더라고. 그냥 물만 넣고 끓이는 게 다가 아니고 최적의 수분 함유량과 압력으로 완벽한 밥을 만들어 주거든. 근데 너 어디 굶고 왔냐? 천천히 좀 먹어. 체할 수도 있으니 물도 좀 마시고. 제이슨의 형수님이 혹여나 체할까 제게 시원한 물을 주었는데요. 저는 물은 안중에도 없이 라면, 국물에 즉석밥을 말아서 미친 듯이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팠던 탓일까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 어느 진미요리가 차려져도 이거에 비할 바가 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제 인생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린 맛이기도 했을 정도로 지금 생각해도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이슨에게 한국 즉석밥,
브랜드와 먹는 방법 등 즉석밥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아 제 나름대로 정보를 수집했는데요.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저는 주말에 한국 식료품점에 들러 즉석밥 한 박스를 사들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즉석밥을 매일같이 먹기 시작하면서 즉석밥으로 다양한 요리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한 가지 더 놀라웠던 점은 한국의 즉석밥 덕분에 한국 음식에도 관심이 생겼는데요. 처음에는 김치볶음밥으로 시작하다가 불고기 비빔밥, 계란밥 등등 다양하게 조리해 만들어 먹으면서 크게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된장찌개나 미역국 같은 국요리에도 밥을 말아 먹는 등 더더욱 그 맛을 한층 더하여 맛있게 먹기도 했습니다. 초반에는 즉석밥의 최대 장점 중 하나인 간편함 덕분에 빠지기 시작했으나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음식의 매력에도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새 제 식생활은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었는데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는 즉석밥과 김을 곁들여 먹었으며 저녁에는 한국 음식 유튜브를 참고하며 새로운 한식을 시도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취미를 즐기면서 평화롭게 지내던 어느 날, 저는 충격적인 뉴스를 접하였는데 바로 허리케인 밀턴이 며칠 뒤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상륙한다는 내용의 보도였습니다. 또한 허리케인이 상륙함에 따라 수도관이 파열되어 식수 공급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전력도 차단될 수도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대피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빠르게 움직여 식량과 생존에 필요한 몇 가지 재난 물품들을 사기 위해 곧장 창고형 마트로 갔습니다. 역시 아니나 다를까 마트 안은 수많은 인파들로 북적거리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다들 허리케인 소식을 듣고 각자 살아남기 위해 이곳으로 달려온 듯하였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할지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머릿속에서 갑자기 즉석밥이 떠올랐는데요. 그 즉시 바로 즉석밥을 확보하러 달렸습니다. 달리고 달린 끝에 즉석밥을 찾았으나 다행히도 아직 몇 박스 남아 있었던지라 빠르게 4박스 정도 사두었습니다. 그 외에도 손전등, 비상발전기, 과자 등등 허리케인이 지나갈 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도움이 될 만한 물품들 또한 미리 구매를 해서 집으로 가져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틀을 허리케인을 대비하면서 지내다가 드디어 당일이 오고야 말았는데요. 어찌나 위력이 셌는지 지하실에서까지 허리케인이 지나가는 소리가 크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래? 저는 그 소리를 듣고 화들짝 놀라 더욱 숨어서 제 몸을 지키려고 하였는데요. 솔직히 이번 허리케인은 역대급으로 강력하다고 하여 긴장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허리케인으로 인해 전기하고 수도가 끊긴 상태였지만 다행히도 미리 준비해둔 식수와 가스레인지가 있어 식사를 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미리 사둔 즉석밥과 컵라면으로 버티기 시작하였는데요. 허리케인 속에서 먹으니 그 맛이 또 색다르더군요. 그렇게 즉석밥으로 각종 요리를 만들면서 배를 채우고 잠에 들었는데 몇 시간 뒤에 잠에서 깨고 나니 어느새 소리가 많이 잠잠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허리케인이 지나갔나 싶어 지하실에서 위층으로 올라가 문을 열어보았는데 허리케인이 언제 왔냐는 듯이 해가 쨍쨍하게 떴었습니다. 다만 유리창이 작살나고 지붕 쪽 벽돌 타일이 조금 날아갔으나 다른 곳에 비해서는 피해가 적었던지라 저는 조용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른 곳을 보니 지붕이 통째로 날아가 시겁을 하였는데 그에 비해 저희 집은 양반이었으니까요. 정말이지 즉석밥이 없었다면 어떻게 버텼을지 가히 상상을 할 수가 없었는데 제이슨 덕분에 이렇게 즉석밥으로 간편하게 배를 채우고 버틸 수 있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마침 제이슨 생각이 나는 김에 저는 제이슨네로 바로 갔는데요. 제이슨네도 아니나 다를까 약간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제이슨네 같은 경우에는 마당에 있던 놀이기구들이 다 날아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는데요. 제이슨은 초토화되어 비린 마당의 모습을 보며 어이없다는 듯한 웃음을 지으면서도 동시에 다친 곳이 하나도 없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안도의 미소를 짓는 듯 하였습니다. 저는 제이슨에게 가등을 두드리며 나름의 시그널을 보내기도 하였는데요. 요, 살아있는 모습을 보니 너무 좋네. 내 덕분에 지하실에서 즉석밥으로 버틸 수 있었어. 아마 즉석밥이 있는지 모르고 살았으면 지루하게 빵만 먹어댔을 거야. 그러자 제이슨은 의아하다는 듯이 쳐다보며 제게 말했는데요. 아니, 그 정도로 즉석밥에 푹 빠진 거야? 아주 매니아가 다 됐네. 저는 그 말에 왠지 뿌듯하면서도 이제는 오히려 제이슨보다 더 즉석밥을 잘 먹으니 신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이날 이후로 더욱 한국 즉석밥 마니아가 되었는데요. 이제 저희 집 주 메뉴에는 항상 한국 즉석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햄버거하고 치킨이 주식이었지만 이제는 즉석밥이 역전의 주식이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주식이 크게 떡상한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하루라도 즉석밥을 안 먹으면 뭔가 허전한 느낌마저 들 정도인데요.
바다 건너에 사는 한국인들이 플로리다에 사는 이 아저씨의 식단을 바꾸다니 세계가 글로벌화가 된 것이 새삼 대단하다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제이슨 내에서 허리케인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 것을 도와주면서 바쁘게 하루를 보내던 중 저는 또 한 번 충격적인 것을 보았는데요. 바로 커다란 냉장고 같은 물건이 제이슨 내로 배송이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이슨에게 이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는데요. 이건 또 뭐요? 형씨는 도대체 항상 뭘 이리 신기한 물건들을 주문하는 거야? 아, 이건 김치 냉장고라는 건데 여기다가 김치를 보관하면 아주 맛있게 숙성이 된다고 해서 한번 주문 좀 해봤어. 어쩌면 이제는 김치 냉장고까지 저희 집에 들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드는 순간이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모험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한국인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국은 어느새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가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은 언제나 봄이길 바라며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